3인 3색 세 가지 사회 계약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신분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특히 왕은 하늘에서 신이 정해주는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진리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던 중 왕의 권력이 사람들의 계약, 즉 합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회를 이루었으며 그 사회를 이끌어갈 왕을 뽑아 그에게 권력을 맡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학자에는 루소 외에도 영국의 홉스와 로크가 있다. 이들은 사회계약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펼친 사회계약론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이제 이것의 문단 제목 지어볼게요. 사회계약론의 정의. 이거는 여기 보시면 왕권 신수설의 뜻이 나와 있고요. 국왕의 권리는 신에서 받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민이나 이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 한마디로 왕이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왕을 신처럼 받들여라, 약간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장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자연 속에서 서로 싸워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강한 지도자, 즉 군주에게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몰아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홉스가 절대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달성할 것을 기원하며 1651년에 저술한 책인 리바이어던의 표지에는 수많은 인간으로 이루어진 괴물 모양의 군주가 칼과 지팡이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의 지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한 홉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홉스가 주된 내용인데, 아차, 맞다. 여기 위에 이거 중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중심 문장은 오랜 세월 동안 이거인 것 같아. 이거인데 중요한 단어는 사회계약론인 거지. 한마디로 의미 중에 이제 사회계약론의 의미가 그 사회를 이끌어갈 왕에게 맡겼다는 것, 이것이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중심 문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중심 문장은 이거네. 첫 번째 문장, 중요한 문장이네. 이게 투쟁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회를 이룰 때 사람들의 모든 권력을 군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홉스와 달리 로크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가 절대 군주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로크는 사람들의 권리를 사회의 대표자인 군주에게 빌려준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군주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국민들이 군주에 대해 정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했다. 이는 왕이 곧 국가라고 주장하던 당대의 절대 왕정의 사회에 비추어 볼 때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이거는 로크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로크의 주장이라고 치면 될 것 같고, 중심 문장은 이게 중요한 거는 군주가 국민들을 정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로크는 사람들의 권리와 사회의 대표 군주에게 빌려준다 입장. 요것도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거. 렛츠고. 루소는 가장 이상적인 시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연 상태를 투쟁 상태로만 봤던 홉스와는 달리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다. 여기서 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것은 절대 빌려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이 점에서 루소가 홉스나 로크에 비해 훨씬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나왔어요. 중요한 게 사회계약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사회계약론이죠.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 루소의 사회계약론.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은 이처럼 저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왕의 권력은 사람들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는 왕을 절대적인 권력자로 바라보는 당시의 시선을 바꾸었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민주주의의 무엇이 되었을까요? 어쨌든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요게 중심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요 중심 단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 일단 걸림돌 당연히 아닐 거고요. 고인돌 아니고요. 조약돌 아니고요. 추춧돌이냐 구름돌이냐. 제가 볼 땐 추춧돌 같아요. 추춧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추춧돌.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